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오랜만에 권한대행의 발음이 안 되네. 권한대행의 꿀맛을 보고 있는 청년회장 이봉화였던 겁니다. 아, 이게 꿀맛입니까? 그럼요. 네, 권력자의 맛. 네. 아, 네. 저는 부녀회장 매년 활동합니다. 네, 오늘 평소와 다르게 말끔한 진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이게 그게 비웃을 일인가요? 시작하자마자 NG를 해놓고 저런 말을 하는 게 참. 네, 아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NG인지 몰라요. 지금. 네, 오늘 저 미디어 탈곡기 또 주말 끝내고 찾아뵀는데 여러 가지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고해드리기로는 오늘 SBS 특집을 한다 그랬는데 네. 우리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의 윤창현 본부장께서 오늘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인터뷰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SBS 특집은 저희가 인터뷰 가능하신 날로 바꿔서 아마 이번 주 내로는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윤창현 본부장이 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재미는 우리 최건일 기자보다 좀 덜한데. 지금 너무 사로잡히신 거 아닙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직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는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따가 들으실 KBS, MBC 소식 들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상당히 재밌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무튼간에 SBS 특집은 인터뷰 가능한 날로 바꾸고요. 저희가 오늘 대신해서 털어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방송과 종편. 오늘 네. 종편이 좀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털어드리기로 말씀을 드리고 네. 먼저 KBS, MBC 소식부터 간단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돌말고 팟캐. 파업이 어느새 7주 차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참 계산했어요. 43일 차면 몇 주 차지? 6주 차인가? 한참. 어느덧 7주 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파업하는 거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 맞아요. 파업하면은 뭐 월급 안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2주일은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노니까. 네. 마치 우리가 그 추석 연휴 때 참 좋은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주차 접어든 파업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지금 KBS, MBC 양조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KBS 경영진, MBC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더 이상은 좀 변명하거나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아시겠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도저히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네. 네. 4,800억 일시불로 준다는데 왜 안 파냐. 네. 사기를 친 거여도 문제고 당한 거여도 문제고. 그러니까요. 저는 변호사에 비해서 그런 멘트가 나올 거라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네. 이것도 본인이 인정해요. 네. 아니 4,800억 준다는데 왜 안 판다는? 나는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것뿐이에요 이러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 소식에 대해서 MBC에게 또 여쭤보고 네. 오늘 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오늘은 저희 늘 연결하던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KBS 본부의 최건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의 최건일입니다.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KBS 보도국 경제부 수석 기자고요. 네. 전에 2014년에 저희 KBS 본부 3대 집행부를 했던 전력 때문에 이렇게 빈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예. 저 3대 집행부 하실 때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주로 기자들을 상대한 홍보팀 홍보국장 역할을 했었고요. 홍보국장이셨군요. 보도자료라든지 노보 제작 예. 이런 쪽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예, 노조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힘든 일은 다 한다는 홍보국장. 방송 기자가 방송 안 만들고 신문 만드는 이상한 경험. 예, 그렇죠. 예, 저희가 홍보국장님들의 그 고충을 또 알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또 정수영 기자님이 이렇게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저희도 한번 믿고. 본인이 대안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맡긴 거고 믿고 맡겼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안 친하신가요? 뭐 선배긴 하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유, 일단 목소리는 제가 볼 때는 정수영 기자님보다 좀 낫다.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다음 이 주에 방송을 어떠시냐고. 그 현지에서 못 들으시길. 아, 정수영 기자님은 꽤 관심이 있으신 편인데 예, 들을 것 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KBS 본부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파업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깁니다. 벌써 7주차. 사실은 느낌이 예.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추석 연휴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그 추석 연휴 전까지는 사실 뭐 평조합원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집행부 역할을 지금 잠깐 하고 있는데 예. 평조합원일 때도 이 추석 연휴가 우려가 됐었는데 네. 이 파업 대우가 그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도 별반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네. 잠깐 긴 휴식기를 가진 그런 느낌이고 예. 7주차라는 느낌보다는 한 달 정도 그런 그렇죠. 느낌. 예. 예. 사실상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거의 이제 한 달이라고 우리 저 시민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네. 7주차에 접어든 파업 지금 KBS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건 어떤지 또 지금 그동안 KBS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가 한 명 네. 사퇴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네. 7주차 접어든 파업 분위기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 여권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경민 이사가 이 예. 방통위에다가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한간에는 뭐 저도 기자니까 뭐 기자들끼리 타사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아마 한 명이 사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아, 분위기가 그 있었군요. 다음 날, 예. 그 다음 날, 저도 이제 뭐 점심 자리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일 날은 없었고 그 다음 날 오전에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전격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예. 굉장히 뭐 저희 파업대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는 예. 그런 거였고 예. 이제 승리가 좀 가시화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첫 번째 스타트가 어렵지. 네. 두 번째 이사 사퇴가 나오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라는 예. 부분으로 저는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첫 번째가 힘들 것뿐인데 그 이사가 한 명 더 사퇴하게 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사가 11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1명 중에 7명이 여권 추천입니다. 네. 구 여권에서 추천한. 그 7명과 야권 추천이 4명이다 보니까 모든 안건이 재적의 과반수입니다. 출석도 아니고 예.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가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동안에는 뭐 다수 이사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런 네. 이사의 구조였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6대4 구도가 됐고 네. 또 이 고대영 사장을 바꾸겠다는 회의만에 누가 한 명이나 2명 정도 맘만 바꿔서 찬성표를 던져도 되고 예. 확실하게는 이제 현 여권에서 그 사퇴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좋은 이사들로 적절한 이사들로 채워 넣으면 완벽한 이 사장 회의만 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김경민 이사가 사퇴를 했으니까 제가 네. 뭐 특정 성함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사분도 한 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구 여권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명 더 사퇴하면은 정말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사퇴를 본인이 마음 먹어도 다른 구 여권 이사들이 말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예상도 또 있거든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뭐 집행부 회의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합류를 해서 네. 집행부 회의의 내용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참 이제 조합원 분들한테 모든 걸 설명드리기에는 전술상으로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뭐 지금 이 팟캐스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냐면 예를 들면 김경민 이사가 사퇴한 이후에 김경민 이사에 대한 공격이나 예. 사퇴 이유 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요. 고진영에서. 예. 그리고 또 가장 요새 유명해진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개인 비리라든지 예. 또 이사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예. 강규영 그랬더니 마치 친한 형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규형 이사 아니면 강이사 이렇게 불러야지 네.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강규영 그랬더니 뭐 친해 그러더라고요. 강규란 사람 뭐 이래서 예. 일단 그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을 그 제보한 네. 본인의 그 업무 추진비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만큼 이제 저쪽에서 몸이 달았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네. 좀 뭐 조선일보가 또 나서서 이사 지키기에 나서고 예.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 추석 연휴 전부터 제가 회의 들어와서 그 전달 받은 내용으로는 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권 이사들 중에서 예. 여러분이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멘트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반대로 사측에서도 뭐 1대1 마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음. 소문도 좀 들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양쪽 다 그 사퇴를 안 하겠다 아니면 내가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의 마인드는 아닌데 과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 전문인들이 아니라 각자의 생업이 있는 뭐 변호사나 네. 뭐 교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KBS 이사의 자리를 목매고 이렇게 있을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요. 보수 언론들과 보수 야당, 예, 네. 또 조금 예외지만 MBC도 포함해서요. 네, 우리 MBC 본부도 파업을 함께 하고 있지만 지금 뉴스를 하고 있는 MBC, 이 KBS, MBC 본부 노조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왜곡 네. 보도라든가, 네네. 뭐 김경민 이사와 유희선 이사를 뭐 부당하게 압박했다. 또 강규영 이사는 본인을 폭행했다. 이거를 또 조선일보가 받아 써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KBS 본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 방책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예. 강경 이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경 아까 말씀드린 그 제보자에 대한 그 계속적인 괴롭힘. 이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 소식은. 예. 예. 그러니까 제보자분이 공익 제보잖아요. 같이 예. 활동하던 애견 활동가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뭐 예. 공익 제보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괴롭힘을 하고 있고 아. 또는 그 제보자한테 많은 기자들이 이제 전화나 이런 걸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자가 한 10명이 전화하면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기자지만 예. 뭐 이슈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전화를 받으면 생활이 곤란할 정도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또 하나는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저희가 ERP라는 사내 전산망에서 그 확보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외부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누구나 회사에서 볼수 제가 있는, 예. 차량 신청을 한다든지 리소스를 신청할 때 늘 쓰는 시스템이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치 해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 보수 쪽이 약간 IT 약한 부분이 예, 이런 잘 데 몰라요. 들어가는데 커말 못. 네, 그 회사 내부 그 인트라넷 사내망을 이런 걸 잘 해킹하는, 모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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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올라요. 저희가 무슨 뭐 그 새노조에서 자료조사 때문에 그 구글링을 좀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최첨단 수사 기법인 구글링을 사용해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예. 가나다부터 가르쳐야 될 것도 근데 아니고. 진짜 대응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게 나와. 네, 이런 부분이 대응이 어려워요 이게. 아. 그래서 이런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한 자료 획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새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저희가 그렇죠. 해킹을 하거나 했다는 예.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고발 준비하고 고발을 있고요. 준비하고 네네. 계시군요. 예.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이제 예, 폭행 예.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강경 이사가 아주 기이한 행동을 했잖아요. 자기를 물러나라고 하는데 같이 손을 들면서 자기 이름을 외치는 예. 그때 영상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예. 아무리 글로 이랬다 저랬다 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은 유튜브 영상 등에서 그 강규영 이사가 조합원의 목을 껴안고 예. 마치 뒤에서 보면 좀만 세게 안았다면 이게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행동도 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잘 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저희 생각에는 그 강경 이사가 자꾸 그 KBS 노조가 영상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사실은 내가 린치를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풀 버전을 공개하면 되지 풀 버전 카메라가요? 저희 예. 지금 되게 회사가 뭐랄까 스마트해진 게 저희 예. 경비하고 있는 시큐리티 직원들 영상 한번 잘 보시면 예. 그 귀 옆에 카메라를 다 차고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 그 손에 드는 카메라 방식이 아니라 그렇군요. 이제는 머리에 헤드기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 저는 무슨 특수부대 요원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네요, 진짜. 아마 강규영 이사가 분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사측에 부탁하면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예. 그림을 사측이 제공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재밌는 소식이 많네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네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파업으로 인한 영향, 방송의 영향이 뭐 지금까지도 이미 특히 추석 연휴 때 많은 시민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총파업의 여파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재방송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집에 월급을 못 받아가는 사위를 바라보는 장모님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근데 가끔 통화를 하면은 네. 재방송으로 저희 장모님이 그 산행을 좋아하시는데 예. 아침마다 이 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겨보는 프로인데 네. 산이 재방송이 나와서 너무 좋아. 시끄러운 뉴스보다 예. 매번 이렇게 좋은 산들에 대한 영상이 나와서 매우 좋아가 추석 전에 통화 내용이었는데 그렇군요. 지난 며칠 전에 전화하셨는데 산도 계속 산이지 같은 산 계속 나오니까 못 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늘 방송 파행을 이야기할 때 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자료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지금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지난 예. 10월 11일 기준에 저희 프로그램 1TV, 2TV가 절반 정도가 재방송이 됐어요. 평일 프로그램의 절반이. 예. 자, 절반 재방송 뭐 종편 보면 다 재방송 많던데 뭐 그 정도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그 TV조선하고 채널A의 2015년 재방송 비율이 42%, 그렇죠. 3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방송의 기능을 하는 입장에서는 종편보다도 지금 못한 수준의 방송을 그렇죠. 이어가고 있는 예.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또 지난주에 뭐 정수영 선배가 말씀하셨겠지만 총파업 도중에 제가 노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밝은 표정으로 종이 몇 장 들고 오는 분들이 줄을 이어요. 뭐죠? 이 노조 가입서. 예.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파업할 때는 가만히 있어서 승리의 결과물을 같이 나눠 먹기만 해도 그렇죠. 되는 비조합원 예. 분들이거든요. 예. 압박도 없고. 예. 그런데 내가 나도 월급 안 받을래요. 그냥 가만히 있긴 좀 그렇네요. 하고서 예. 조합에 그 가입서를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점점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제작 능력들이 좀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예. 파행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사실 네네. KBS가 지금 이 정도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 경영진이 또 이사진을 구여권 이사진을 포함해서 KBS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좀 내려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KBS 본부 노조가 한 달 이상으로 지금 파업일이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투쟁 방식이나 일정 계획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파업 7주차에 접어든 이번 주 어떤 파업 투쟁 방식의 변화나 앞으로의 특별한 이번 주의 일정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노조 사무실에 이제 뭐 임시 동원돼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벽에 걸려있는 파업 달력을 봤습니다. 예. 매 하루에 한 장씩 옛날 인력이죠. 할머님들이 한 장씩 뜯어내는 며칠 차 이렇게 돼 있고 날짜. 저 맨 뒷장은 뭐라고 써 있을까 과연. 그 맨 뒷장을 아무도 몰래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47일 차에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이게 이제 예언인지 예. 아니면 빅피처를 갖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위원장이나 집행부 또 조합원들은 10월 중에 KBS 정상화를 위한 주춧돌을 심고 예. 파업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파업 강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예. 투쟁 지침 8호가 오늘 8시에 발표가 됐고요. 그렇군요. 예. 일단 법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기본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예. 일체 열애가 없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걸로 이제 예. 방향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도를. 예. 이게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예. 실제로 이제 총파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제작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그때쯤 방송해야 될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막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 인터뷰를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파업이 만약에 10월에 끝나고 11월에 업무 들어가면 그렇죠. 10월 중에 해야 될 인터뷰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눈물겹게 또 눈총을 받아가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중단을 하고 이제는 모든 제작 현장에서 떠나서 총파업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예.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상당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시고 사실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렇죠. 저희가 월급보다 더 큰 게 예. 그런 부분이에요. 예. PD들은 자기가
정말 자식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이 안 되는 부분. 또 그러니까요.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떠나서 현장에서 기사를 못 쓴다. 또 이럴 때 제보가 많이 와요. 일 안 할 때. 일 안 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제보 예. 꼭 파업 끝나면 저희 걸 먼저 취재를 해달라는 이 억울한 분들이 오는데 예. 기다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우리 빨리 KBS 경영진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좋은 거는 예전에 제보 잘 안 왔어요. 그렇군요. 제보를 해도 좋은 내용이 저희가 방송을 쉽게 못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해주니까. 제보하면서도 약간 놀려요. 방송할 수 있겠어요? 그냥 SBS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진정성을 느끼셨는지 예. 파업 끝나면 제대로 방송을 좀 해달라고 예.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뜻깊고 그렇습니다. 예, 빨리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시 방송하고 보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곧바로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MBC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룡 MBC 넷 사장, 이분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가 있었던 분인데 지난 금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윤기룡 MBC 넷 사장님에 대한 소개와 어떤 부분으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국정원이 MBC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2009년, 10년 이때 네. 이분이 MBC의 시사교양국에서 국장도 하고 그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요 보직에 계셨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중앙지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이전에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영배 전 기조실장, 네.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 이분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같은 취지였을 겁니다. 그 국정원에서 어떻게 MBC를 장악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 퇴출 또 진행자 퇴출 뭐 이런 제작진 배제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영배 당시 기조실장 그리고 윤기룡 이 당시 시사교양국장 이 두 분께 맞습니다. 먼저 조사를 한 걸로 이해를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영화 공범자들을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네. 예전에 2011년에 최승호 PD 등 PD수첩 PD 대거 물갈이했던 때가 있어요. 예. 이때 이제 시사교양국 사무실에서 윤기룡 당시 시사교양국장이 PD들을 상대로 뭔가 해명성 발언을 하죠. 예. 총회 비슷한 걸 열어서. 맞습니다. 여기서 최승호 PD한테 이제 최 PD한테도 자유로움을 좀 줘야 예, 된다. 자유를 주자. 얼마나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피곤하겠느냐. 예. 그러면서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예. 얘기합니다. 최 PD를 굉장히 안쓰러워하는 듯이. 예. 그래서 이제 최승호 PD가 어이없는 웃음을 흘렸던 장면이 그 면장면이죠, 그게. 영화에서 예. 인상적으로 나오는 예. 그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누군지 확 압니다. 우리 시민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드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분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장악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런 의미시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2011년에 시사교양국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PD수첩의 무력화가 이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 김재철 사장이었죠. 네, 김재철 사장 때부터. 이분이 김재철 사장하고 고등학교, 대학 다 동창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울산 MBC 사장으로 갔다가 안광환 사장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는 MBC 넷이라는 그 자회사들의 프로그램 PP가 있어요. 저희 MBC 지역사들의 지역 MBC의 프로그램을 모아서 공급하는 그런 지역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사장으로 또 가셨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중용되시고 있는 겁니다. 예. 윤기룡 전 국장을 지금은 사장이지만 윤기룡 사장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공범자들의 그 명장면에서 윤기룡 당시 국장 옆에서 윤기룡 국장이 좀 너무 이렇게 해명을 머뭇거리시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영화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지금까지의 PD수첩이 좌편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반박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혹시 어떤 분이 모자이크 처리된 분이요? 예.
그분은 당시에 김현종 그분이 김현종 부장이었어요. 예. 지금 목포 MBC에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목포 MBC 사장으로 계신. 예, 맞습니다. 누군지 알겠네요. 윤기룡, 김현종 여기가 세트로 그때 이제 피지수첩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간부들로 당시에 그 악명이 높았고 지금 현재 지역사나 계열사 사장으로 계속 영전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승진을 하신 거네요. 지금 현 상황이 두 분 다. 그럼요. 예. 특히 그 윤기룡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희가 4월 작년이 아니군요. 올 4월이군요. 올 4월에 안광한 윤기룡 게이트라고 저희가 폭로한 게 있어요 이미. 뭐였죠? 너무 오래전이라서. 울산 MBC 사장 재임 시절에 회사 돈을 이용해서 그 고영주, 김광동 등 박문진 이사들과 본사 안광한 사장 등 본사 임원들한테 로비를 했던 골프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보내고 골프 접대를 하고 회사 돈으로요? 예. 심지어 환갑 선물도 보냈다고. 아니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임원의 어떤 경영적 필요성에 의해서 임원이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 내지는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만 자세히 들어드리기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데 내부에서 제대로 품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작년 말에 저희 감사국 부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본사 감사국에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맡아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뭉갰습니다. 무마시켰군요. 지금 요건이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뭐 같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하고는 또 별개라서. 어쨌든 거기에도 지금 윤기룡 사장이 같이 엮여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MBC 경영진은 또 이게 돈 때문에 또 논란이 크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연결했을 때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상당히 고가의 피트니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이분도 좀 덩달아 우리 파업이 계속되면서 덩달아 화제가 된 분인데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은 오늘 고소하신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뭐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뭐 저 시청자분들 국민들 많이 아시는 분이 됐죠 이제. 아나운서들을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금 프로그램 배제와 그 부당 노동 행위 다른 부서로 막 보내고요. 방송에서 배제시키고 출연의 의뢰가 들어오면 다 막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이제 맞습니다. 이 신동호 국장이 지금 한 5년 정도 아나운서 국장을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MBC 역사에 아나운서 국장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손석희 전 아나운서가 저 프로그램을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입지가 높아진 프로그램들, 뭐 시선집중, 라디오 시선집중이랄지, MBC 백분토론 이런 것들 후임으로 계속 뭐 했거나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상당히 그 프로그램 위상이 많이 추락했고요. 또 사내외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에 대한 프로그램 의뢰가 오면은 막습니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못하게 출연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을 또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 전혀 무관한 방송과 무관한 부서로 전부 보내고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이런 데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그래서 뭐 아나운서들이 지금 한 10명 넘게 나갔죠. 회사를 나갔고 그만두셨죠. 10명 넘게 아예 배제돼 있고요. 저 다른 부서로 한직으로 쫓겨나 계시고. 그럼 어떤 혐의로 지금 고소가 되는 건가요? 뭐 부당 노동 행위 일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그동안은 경영진 위주로 임원들 위주로 법률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는 실무에서 이런 사실상의 범죄 행위들을 총괄 기획한 분들 국장급 여기까지도 앞으로 이제 확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개개인으로도. 라는 상징적 의미의 이제 첫 출발점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여수와 목포 MBC의 보직 간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절절한 글과 함께 보직을 사퇴하셨더라고요. 이 소식을 좀 전달해 주시죠. 우리 이 여수 MBC는 지금 현재 그 유명해지신 분이죠. 심원택 사장. 전두환을 미화하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팩트라고
억지 주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작가들 모아놓고 프리랜서 작가들 그렇죠. 모아놓고 작가들 모아놓고 그분이고 목포 MBC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PD 수첩 당시 부장이었던 2011년 김현종 사장. 쟁쟁하신 분들이네요. 예. 특히나 이쪽은 그래도 이 세월호 사건이나 세월호 그 참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최소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했던. 특히 목포 MBC는 여론이 좋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근무 중이신 보직자 부장들이 한 5명 정도가 목포 3분, 여수 2분 이렇게 해서 이게 더는 이제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나름 회사를 지키려고 그래도 보직자로서 일은 해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차마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는 그 파업 돌입 전쯤 해서 지금 한 70여 분 뭐 이 정도 보직 사퇴가 돼 있는데 지역에선 처음이에요. 지역에선 처음이군요. 보직 사퇴가. 네.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좀 크다고 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사로도 이게 좀 확산이 될지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제 보직 사퇴 물결이 일어나면은 MBC 경영진에 상당한 부담일 텐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국정감사 얘기를 좀 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난 금요일에 아마 보셨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고영주 이사장의 여의도 사옥 매각건 개입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그 적절한 조치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시면 좀 전달을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따로 들은 바는 없고요. 말씀하신 적절한 조치는 당연히 뭐 해임이다. 그렇군요. 진상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이건 뭐 그 자체로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임 사유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방통위가 하고 있는 그 박문진 검사 및 그 관리 감독 있잖아요. 그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검사 감독의 지금 자료 제출 시한이 지난주 말로 끝난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이 또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규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럼 보통 사안이 아니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MBC 본부가 입수한 자료들을 그럼 방통위에 이제 넘기시겠네요.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온다면 가지고 있는 관련 뭐 자료나 진술 이런 것들 협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고영주 이사장이 좀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적절한 조치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이번 주 내로 좀 기다려보고 앞으로 허유신 기자님에게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고영주 이사장 이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기자회견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이분이 비리 백화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 그 여의도 사옥 매각 미수 관련 건은 뭐 저희가 명확한 어떤 비리 혐의를 포착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인 판단에 따르면 저건 어떤 비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납득이 안 되죠. 내일 저희가 추가로 다른 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들어야겠네요. 뭐 자세한 말씀은 이제 내일 또 드리겠지만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뭐 그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건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내일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여쭤보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니까. 근데 고영주 이사장이 참 이분이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공안 검사로 오래 재직을 하셨고 또 그 검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법률에 밝으신 분인데 이렇게 범법 행위가 좀 잦으신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KBS 2사 및 경영진 그리고 MBC 2사 및 경영진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고영주 이사장이 지금 큰 건을 한 건 했습니다. 앞으로 또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마고 팟캐. 그러면은 오늘도 인터뷰 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재미있는 소식도 오늘
KBS의 새 얼굴인 최건일 기자께서 꿀잼. 네. 개그 감각을 뽐내지. 인터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정수영 기자님께서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이 팟캐스트는 우리 거니까 네. 인터뷰어를 바꾸는 거는 우리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들었고요. 또 이번 주에도 KBS, MBC KBS에서 파업이 좀 더 뭐라 할까요?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좀 더 가열찬 투쟁을 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월 중 안으로는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KBS 또는 MBC 좋은 건 둘 다고요. 네.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품게 하는 오늘 소식이었습니다. 저 내일 또 여러 가지 소식 들어보기로 하고 또 내일 MBC는 또 기자회견 한다니 도대체 고영주 이사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이분은 양파예요. 네.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나는 분인데 내일 또 재밌는 소식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죠. 돌마고 파키는 여기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네,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고영주 이사장. 예. 사고 뭉치예요. 재밌는 분. 네. 언제까지 무슨 사고를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 물러나실 것인지. 네. 노조 심심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하나씩. 일부러 그러나? 이분이 상당히 좀 순수한 면이 있다. 네, 이런 좀 변호사가 근데 이런 저런 부분에서 순수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곧바로 저희 미디어 탈곡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유명사죠. 방송부터. 네. 오늘 종편이 자극적인데 종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자극적. 재밌는 건 뒤에. 그래야 청취율이 올라가요. 네. 네, 오늘 방송이 원래 주말 쉬고 오면은 방송 털 게 잘 없는데 뭐가 있는지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금요일날 퇴근하기 전에 발표했던 보고서인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 문서 조작했던 거. 이거 왠지 보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네, 이거 보도 안 한 매체가 없습니다. 오! 다 했어요? 네, 다 MBC도 했다? 모두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지가 찍겠지. 바로 그겁니다. 네. 이 문서를 이제 조작했다라는 정황이 발표된 다음에 어떤 보도를 내놨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를 안 한 곳은 없고요. 대신 보도량과 보도 순서 그리고 보도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일 적게 보도한 매체는 어디였을까요? MBC 봅니다. 정답입니다. 안 했을 것 같았는데. 한 건을 했는데요. MBC가 정말 유일무이하게 7개 방송사 중 유일무이하게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맞춰보고 싶다. 이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힌트는 보도 순서. 보도 순서. 네. 저 뒤에 처박아놨구나. 혹시 단신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단신까지는 아니고 2분 12초짜리 보도인데요. 다른 6개 방송사들은 이날 모두 이 이슈를 톱 보도로 냅니다. 다 모두. 근데 MBC는 11번째로. 요새 MBC 뉴스가 짧아져가지고 파업 중이라서 짧아져가지고 11번째면 거의 후반부예요. 네, 그저 거의 끝나게 날씨 나오기 직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다가 낸 보도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 또 사상 최고치 개미들은 시큰둥. 이게 뭐냐?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 고 김광석 씨 아내 서혜순 씨의 경찰 출석 소식 뭐 이런 것들을 대신 앞에다 쫙 빼놓고 한참 뒤에다가 요 이슈를 배치를 했다. 이거 한 건으로 하기도 참 힘든데. 네, 정말 어려운데. 청와대 발표만 해도 한 건이 넘어가요. 네,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MBC가. 어떻게 한 건을? 아마 JTBC는 청와대 발표만 2건 했을 거예요 아마. JTBC는
8건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분석하는 데만 한 2-3건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분석, 의견 뭐 이런 거 하다 맞아요. 보면은 예. 최소 3-4건은 맞아요. 나오는 거고 의견 좀 더 붙이면 그런데 JTBC 같은 경우는 이 8건이 첫 번째 꼭지부터 8번째 꼭지까지 그냥 예. 오늘 그 네. 당일의 일부를 요걸로 다 힘을 좀 하랬다. 줬네요. 네, 예. 라고 보시면 되고 보도 한 건당 길이도 최소 그러니까 긴 거는 6분짜리도 있어요. 와, 네. 기자 한 명 괴롭혔겠네요. 네, 무슨 기자장님이. 잡아족 친 거죠. 이거는 계속 난감한 네, 질문. 그럼요.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럼 MBC는 대체 어떻게 이걸 한 건으로 했을까? 아니 그 전에 다른 방송사는 어떤가요? JTBC 말고.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KBS가 2건, 채널A, MBN도 2건이고요. SBS, TV조선이 3건 정도의 예.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건은 아니었다. 네. 근데 뭐 다들 썩 그렇게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네, JTBC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네. 또 하나는 보도 건수가 많은데 문제가 좀 되는 보도를 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자, MBC는 대체 어떻게 요약을 했길래 이걸 한 건으로 보도했느냐? 그것도 제주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청와대가 말한 걸 아주 극단적으로 요약을 한 다음에요. 네. 뭘 얘기를 하느냐? 자유한국당의 의혹 뻔하지. 네, 그걸 붙였습니다. 이건 공식이죠. 그게 혹시 절반 되나요 또?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도에서 사실 재밌는 거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붙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 말고 조금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면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구 여권 관계자, 즉 익명이죠.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 뭐죠? 주장을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사고 사진을 보고서에 넣으려다가 최초 보고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들었다. 때문에 실제 보고는 10시가 맞다. 특히 10시 보고서에 9시 35분 추가 구조대가 투입된 내용이 포함됐는데 9시 30분에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됐다면 5분 뒤 미래 상황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10시에 첫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9시 30분에 보고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그걸 10시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그렇죠. 사실 지금 발표가 된 건데 이 구 여권 관계자의 말은 아니 그 보고서에는 지금 나중에 들어가 있는 보고서를 보면 9시 35분 정안도 담겨 있는데 9시 30분에 그 보고서면은 그 5분 뒤 미래 상황까지 미리 담겨서 그럼 그걸 보고한 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 근데 사실 시간 조작했으면 내용 조작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닌데 네. 이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그 내용이 조작됐냐 안 됐냐는 확인 안 된 거잖아요. 구 여권 관계자면 자유한국당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전 그러니까 관계자라는 표현도 애매한데 네. 그냥 뭐 그냥 관계자라는 게 꼭 당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의원이라고. 지금 그 주장 자체가 본질하고 상당히 벗어난.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는 주장인데. 정말 그냥 예. 하는 말이에요. 아니 조작했다는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죠. 시간이 조작된 정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뭐 미래를 본다느니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분의 주장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작됐을 충분히 없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작이 되지 예. 않았을 것이다. 10시가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예. 핵심인 건데 자, 뭐 이거를 지금 말을 하면서 자료 화면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익명의 구 여권 관계자 이렇게 얼굴이 까만색으로 드러나 있고 옆에다가 그분의 모든 말을 다 두 번의 화면에 걸쳐서 자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아주 보기 쉽게. 네, MBC가 네. 보도하면 저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되게 성의 없는 화면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MBC 보도는 귀로 안 들어도 영상만 봐도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방송 뉴스에서 자막이 많아지면은 네. 뉴스의 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MBC 뉴스가 자막이 되게 많아요. 저런 식으로 실루엣 처리해가지고 사람 맞아요. 실루엣 처리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루엣이 화면이 절반이고 자막이 절반이야. 본 것 같네. 네. 아주 정확해요. 다른 데서 이런 화면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 다른 뉴스에서 TV조선이 가끔 그래요. 네.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TV조선은 보도 3건 했다고 했죠. 네. 근데 이 3건이 모두 문제 보도다. 어떻게 문제 보도였느냐? MBC보다 더 심하잖아 그럼. 네. 차라리 하지 말지. 네. 3건 모두 청와대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네. 뭐지 또? 왜 지금 이걸 공개하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그게 나와? 이거 너네 하나씩 푸는 거 아니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슨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겠습니까? 박근혜의 연장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를 연장이 가지고 먼저 있다.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사실 이제 나온 거니까. 직전이에요? 네,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문건 공개하면 이건 뭐 법 위반 아니야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들을 세 건 모두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예. 특히 세 번째 꼭지였던 이딴 문건 공개 논란 보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지 자꾸 네. 이상한 게 나오니까. 전 앵커가 벌써 5번째인데요. 이 국정원과 군 경찰도 적폐청산 조사 결과와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딴 문건 자료 공개를 놓고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성규 정치부장이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놔두고 온 문건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줄줄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출처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박근혜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SBS, MBN도 왜 하필 지금 이런 걸 내놓느냐는 그 의혹을 부각한 별도의 보도를 이렇게 다 한 건씩 있긴 내놨고요. 있군요, 다들. 내놨는데요. 그걸 안 한 게 채널A 안 했고요. 그 다음에 KBS 같은 경우에는 여야 공방 보도에서 그냥 한 줄 정도 네. 그냥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해줬고 JTBC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당장 이제 이런 그 문건이 나오니까 지금 늦어도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군요.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뭐 일단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을 한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어쨌든 증거 은폐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 최초 보고를 9시 반인지 10시 반인지는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은 이 부분에 분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죠. 것이죠. 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본질이 넘어가지 않게 한 번 더 예. 짚어줍니다. 예.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JTBC도 그 의혹을 안 다룬 게 아니에요. 안 다룬 거죠. 다룬 건 예. 아니고 예. 오히려 달아준 다음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짚어준 것이죠. 예.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종편 알겠습니다. 그럼 종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종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오랜만일 텐데 그러게요. 네, 오랜만에 내드리는 종편 소식인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보 체크를 해드릴 텐데 네. 이 TV조선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은 그 이행 조건 실적 점검을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통위원들도 좀 있으면 구성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재승인 심사를 받은 지 좀 시일이 지나니까 점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보가 왔냐면 9월 말에 왔던 제보들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엄성섭 앵커가 주사파 얘기를 했다. 이런 또 제보가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올 계제가 있나요? 그죠, 신기하죠? 신기해서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은 엄성섭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운동권 주사파들이 주장했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에 관련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운동권 주사파들의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 워딩이에요? 실제 나와요. 이런 발언이. 자, 그냥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이 더 웃겨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날 백악관에서 라호이 스페인 총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총리와의 대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은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강경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죠, 뭐 밥 먹듯이 하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 안보 관련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아니면은 그 백악관 안보보좌가 이런 분들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또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은 외교적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 그거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 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하듯이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이게. 네.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진상을 수습하는 느낌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틸러스 국무장관이 꾸준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외교적 대책이 우선이다. 예. 아무튼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26일 날 또 이거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 한 것이죠. 트럼프는 뭐야? 네. 그런 식으로 발음할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또 이런 말 했는데 이 발언에서 다루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더 신기하죠? 예. 진짜 신기하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엄성수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시간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미국 최고위 관계자들 중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미선 앵커 이 두 분이 엄성섭, 김미선 이 두 분이 네. 거의 철수와 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쿵짝이 잘 맞는데 네. 김미선 앵커가 북한이 곧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발언도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얘기로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지금 레드라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 발언을 듣고 있던 우리 엄성섭 앵커가 드디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보유국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북미 간의 양자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바로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겁니다. 과거 일부 주사파들이 원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지금 대화의 맥락이 상당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었는데 들어도 네. 아직도 모르겠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스페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했다. 네. 이걸 다루면서 이것 봐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엄성수 앵커가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주사파들의 시나리오다. 지금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이해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논리 지금 전개가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도란프 꼭두각 시설. 네. 재밌죠. 네.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사파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성수 앵커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못하는 게 없어. 네, 계속 얘기해 이거를. 현재 일부 정치권에도 그분들이 지금 진출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과거처럼 이걸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여하튼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참 어렵네요.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이 얘기를요. 네. 북미 간 물밑 접촉,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이 얘기를 백악관이 들으면 진짜 펄쩍 뛸 일이에요. 진짜 아무 근거가 없어. 아무 근거가. 그냥 내가 평소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다 쏟아놓고 그럴지도 모른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걸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이런 거는요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TV에서 굉장히 싫어. 왜냐? 주사파가 한 얘기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럼 도란프가 전쟁하자고 했을 때 전쟁이 되면 좋은 거고. 예, 이분들은 그걸 좋아하실 판이죠 지금. 그러니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은 사실 엄청난 외교적 성과죠. 만약 그게 성사된다 그러면. 근데 아마 TV에서는 그래도 반대할 거예요. 왜냐? 주사파가 얘기한 거니까. 좀 충격적이네. 근데 이건 너무 맥락 없이 충격적이라. 이게 아무 맥락도 없을 뿐더러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미국이 지금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했다. 이것도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공식적 입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앞뒤도 엉망진창이고 설명도 엉망진창이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북한의 핵 능력을 먼저 인정한 것이 엄성섭 씨. 네 맞아요. TV조선이. 그리고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TV조선이 왜 꾸준히 이렇게 툭하면은 정치권에 진출한 주사파를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임종석 비서실장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주사파 정부라는 이 TV조선의 아주 캐캐묵은 이 색깔론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황당한 방송으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먹히는 느낌이 좀 이게 드네요. 헛소리잖아요. 너무 누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다른 것도 없나요? 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 이번엔 채널 A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재밌는데 재밌으면서 조금 진부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채널 A 뉴스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기무사 황제 테니스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라는 제보인데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은데 근데. 네, 좀 이거는 좀 진부한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제보온 방송을 확인해 보니까 그 멘트들이 너무 웃겨요. 뭐라고 했는데요?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9월 27일 채널 A 뉴스 특급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 테니스 이용 논란을 다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온갖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탈법적인 테니스장 이용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테니스장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모든 그 예약 수칙과 절차를 어기고 자기가 막 5시간 동안 이용해서 비판받고 그랬습니다. 테니스의 왕자. 네. 진짜 테니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무사 테니스장은 아무나 이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또 논란이 된 건데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이용한 건 사실로 이미 드러났고 그게 탈법적이라는 부분도 사실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몇몇 패널들이 굉장히 우스운 말을 하는데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입니다. 이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이름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에. 근데 이분이 완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에요. 하는 말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웃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테니스를 쳤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경규 씨가 딱 떠올랐다. 개그맨 이경규 씨. 왜요? 벌써 웃기죠? 네. 왜냐? 저는 이 원고를 보면서 탁 떠올랐던 게 이경규 씨가 딱 떠올랐어요. 이경규 씨요? 예, 개그맨. 이경규 씨가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로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의 도입부가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니까 네, 왜가 망했으니까. 아니 그걸 왜 떠올렸냐고. 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복수혈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유를 나름대로 됩니다. 뭐라고요? 해서 되게 웃긴데 여기도 되게 웃겨요. 엄격하게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그 기무 부대 안에 들어가서 테니스를 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이게 국정감사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잘못에 비해서 크게 망신주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와우.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혈전이다. 이런 분석을 내립니다.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홍준표 입에서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이 논리의 전개를 보세요. 굉장히 웃겨요. 이건 복수혈전이다. 왜냐? 이게 기무부대 안에 들어가서 테니스를 친 건 잘못이긴 한데 민주당 입에서 나왔으니까 복수혈전이다. 이게 지금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의 주장입니다. 그 연구소는 대체 뭐죠? 진짜.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방송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설마 이런 정말 거지 같은 발언을 했을까 싶어서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정말 이거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한 분 더 있어요. 네, 이분도 상당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희가 최근 한 달간 9월달에 종편 패널들 최다 출연 탑10을 뽑았는데 이분이 2등이에요. 와우. 네, 1등이 누구냐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알만한 분들. 네. 아무튼간에 이분이 뭐라 그랬냐? 이분 말이 사실 더 웃깁니다. 그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이전에 남산 테니스장이나 혹은 서울 올림픽 테니스장이 그 올림픽 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독점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군 기무사 특히 기무학교 옆에 이 테니스장이라는 게 뭐 일반인도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막무가내잖아 이거는 너무. 논리 만드는 걸 포기하고 지금 너무. 너무 웃기죠.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기무부대 테니스장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전직 대통령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진짜 환상적입니다. 네, 환상적이에요. 더 웃긴 거는 진행자입니다. 우리 진행자인 김종서 앵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이 두 사람의 황당한 얘기를 듣더니
박상원 소장님, 아까 복수혈전에 서막이 오른다, 뭐 테니스부터 지난주부터 쭉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어. 그럼 복수혈전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복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네요. 아니 질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복수인 건 맞다. 네, 이미 복수혈전을 전제하고 있어.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거 정말 아주 재미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논란은요, 이건 사실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급이 안 되고 대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옹호해 주려고 옹호할 수 없는 걸 옹호해 주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뭐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전직 대통령은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근데 사실 이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약간 놀리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황제 테니스가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황제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황제야. 뭐 이런 논리죠. 예. 그리고 또 잘못은 했지만 민주당이 말했으니 복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종편 제보들을 체크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정말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배고파서 더 말을 못해. 앞으로 풀어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제보가 추석 연휴 동안 쌓였는데 우리 종편 체크하시는 인턴께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온 제보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런 분들 뭐 전직 대통령은 좀 쳐도 된다 이런 발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미디어 탈곡기도 털어드릴 거 다 털었습니다. 저희 SBS 특집도 재밌게 만들어서 이번 주 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또 재밌는 소식, 조금은 짜증나지만 좀 볼만하고 재밌는 보도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탈곡기 여기서 마치고요.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